네, fx가 깨끗하게 주어져 있는 함수가 인버스가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네, f 위의 점, 요 위에 있는 점 t, ft에서의 접선 들고 봐야겠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버스 위에 f 인버스 위에 있는 점 ft, t 대응이 되는 점 얘기죠. 예, 접선 교점. 아, 그래가지고 아까 쓰게 하신 분들이 이상하게 쓰신 분들이 있었구나. 네, 이 x좌표를 gt라고 하자. 1번 문제가 이제 g의 2분의 파이를 계산해 봅시다.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1번 문제를 풀 때 그 답을 못 구하신 분들이 백지 상태로 그냥 2번, 3번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있던데 그 소문항을 보세요. g의 2분의 파이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바로 2번 문항에 최대 최소 정리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gt라는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번만 위한 답을 구하면은 2번을 완전 별개의 문제로 또 풀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잠깐 볼게요.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일단 t, ft라는 점을 살펴보게 되면 이거 역함수 미분법에 대한 기본 개념은 알고 계시죠? 뭐 증가하는 함수를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y는 x가 왜 이러냐? 뭐 f가 증가하면 f 인버스도 증가하고 있죠, 그죠? 증가하는 함수의 역함수는 증가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만약에 a, b라는 점이 있으면 여기 대칭이 되는 점 b, a가 있을 거고 말로만 설명할 게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의 접선 길기랑 여기서의 접선 길기가 서로 역수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미분했을 때 x좌표로 해야 되면 얘를 미분하면 y좌표로 이 개념을 그냥 이용한 거예요. 그 박스 안에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를 살펴보면은 이 점을 그냥 고정해서 잡을 수도 있어요. 이 첫 번째 풀이는 좋은 풀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x자리에다 다 2분의 파이를 넣어줘요.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1에다가 2파이 더하기 4입니까? 뭐 이게 점을 아예 계산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t, t라는 점도 잡아가지고 2파이 플러스 4, 2분의 파이라고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접선과 여기서의 접선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g의 2분의 파이는 교점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2번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풀고 나면 나중에 gt를 새롭게 또 구해야 돼요. 그렇죠? 1번 답은 맞출 수 있어서 온점수를 다 받을 수 있겠으나 2번은 다시 처음부터 또 풀어야 되니까 시간 소비가 2배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걸 권장드리진 않아요. 1번 하나만 맞추겠다. 왜냐면 내가 대문항 2번, 3번은 깨끗하게 다 풀 수 있으므로 요거 하나만 맞추면 나는 합격 커트라인을 맞출 수 있겠지. 뭐 그러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해도 돼요. 근데 보통 자기가 푼 풀이에 대해서 확신도 없으실 거니까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건데 이 얘기도 꼭 해야겠네요. 네, 봅시다. y-ft는 여기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고 여기서의 접선을 m이라고 해봅시다. L의 방정식을 쓰고 있어요. y-ft는 f't의 x-t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m이라는 놈도 바로 씁니다. y-t는 f't 분의 1 x-f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신 분들을 봤더니 여기다가 이미 ft, f't를 막 넣어가지고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항이 3개짜리인 지저분한 함수를 계속 끌고 다니시면 계산하다가 혼날 일이 많아요. 특히 세종대 유형에서는요. 음함수 미분이랑 이런 것들이 계속 치환된 상태로 그러니까 복잡한 식을 마지막에 대입하라는 뉘앙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에서는. 그러니까 식을 여기다가 벌써부터 넣어서 데리고 다니지 마시고 f''이 있는 상태로 혹은 y랑 y''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세종대는. 세종대에서는 f라는 기호보다는 x랑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하여간 이 상태로 끌고 가서 마지막에 간단히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표점을 구해야 되니까 x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y를 없애기 위해서 세로로 빼줍니다. 이쪽에다 정리해 볼게요. 그럼 y가 날아가 버리고 좌변이 t-ft가 되죠. 우변의 x항들을 묶어주려고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f't에다가 마이너스 f't 분의 1 얘가 x로 묶어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f'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뺄셈이 들어가니까 플러스로 f't 분의 ft가 분자로 올라왔겠죠. 이렇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뭐 계산이에요 다. 세종대는 계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종대는 계산이 만만치 않아요. 계산 꼼꼼하게 하는 연습하셔야 되고 식을 어떻게 전개를 해야지 실수 없이 끌고 갈 수 있는지 끊임없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여기 분수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니까 양변에다가 곱하기 f't를 해버릴게요. 뭐 굳이 전개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 전개하자. t f't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ft의 f't가 되겠죠. 여기 f'이 전개가 되니까 f't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냥 표기법을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여기가 x로 묶여져 있습니다. 여기 곱해주면요. t의 f't의 제곱이 되죠. 원래 중괄호 해야 되는데 여기 ft가 됩니다.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넘겨 이거 계산하는 걸 제가 다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계획은 아마 화요일 정도까지는 오늘이랑 내일까지는 계산 과정을 꼼꼼히 다 보여드릴 생각이고 수요일부터는 중간 과정에 지저분한 계산들은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그냥 해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얘를 좌변으로 넘겨줄게요. 좌변으로 넘겨서 공통인수를 여기 ft가 하나만 떨렁 있으니까 얘를 ft로 먼저 묶어놓읍시다. ft 요놈 마이너스로 묶어지겠죠? 마이너스 ft로. 그럼 얘가 f't에 플러스 1이 남겠죠? 맞죠? 그리고 얘를 절로 넘겨서 더하기 f't로 묶어주겠습니다. 글씨가 좀 자리가 좁아졌다. t로 묶어야겠죠? t도. t에 f't로 묶겠습니다.
그럼 제가 1 남고 얘가 f 프라임 t가 하나 남으니까 얘도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그럼 여기가 f 프라임 t에다가 여기가 잠시만요. 플러스로 묶어야 되죠. 좌변으로 써보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똑같이 되겠습니다. 글씨가 좀 지저분해요. 네, 플러스로 됐어요. 그래서 x에 대해서 풀어보면 얘가 gt가 될 것이고요. 얘가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프라임 플러스 1, 프라임 플러스 1이 다 약분돼 버리죠. 그러니까 얘가 f 프라임 t에 마이너스 1만 하나 살아남을 거고요. t가 자꾸 a처럼 쓰여지네. 남는 게 t배 f 프라임 t에 마이너스 ft가 남겠죠. 이제 대입할 준비가 이제서야 끝난 것 같고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 x좌표가 gt라고 했으니까 정리하는 건 한번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걸 뭐 두 줄을 이용을 해도 상관없고 이걸 한번 써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세종대에서 중간 결과물이 하나 나왔으면 1번 답을 내기 전에 2번, 3번에 사용할 수 있는 식들은 체크를 해놓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1번 답을 막 내다가 1번 답이 딱 나왔어. 근데 밑에 아까 읽어봤잖아. 연속인 구간에 대해서 최대 최소 확인해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미분해서 극대극소 조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미분하기 쉬운 형태를 체크를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2번을 위해서 이걸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대입할 준비를 해보죠.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f 프라임 x를 써볼게요. 2배 사인 x 코사인 x가 될 것이고요. 이제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고배 미분하기 귀찮으니까 이거 그냥 사인 법칙 써가지고 배각 공식 써서 사인 2x 플러스 4라고 써두고 갑시다. 뭔 얘기냐면은 여기 f 프라임들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나중에 g를 한 번 더 미분할 거잖아. 그럼 g 더블 프라임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1번 문제에서는 나중에 미분하기 쉽게 저기까지 간단히 해놓고 이제 대입을 해줍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g의 t는 원하는 1번 문제의 답을 구하기 직전 단계로 f 프라임 t에다가 1을 빼주니까 여기가 sin 2x 플러스 3이 될 것이고요. t랑 f 프라임 t를 곱해주니까 t에다가 sin 2t 플러스 4 이렇게 되고요. 앞에 앉으신 분들 제가 계산 실수하는 거 있으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앞에 앉은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도움을 많이 받아요. 계산 실수를 생각보다 많이 하는 스타일. 도와주세요. 앞에 앉으신 분들. 틀린 데 있으면 빨리 이제 저한테 이렇게 기침을 헛기침하면 제가 딱 쳐다보면은 이렇게 힌트를 주십시오. 네. 네, 이거 t죠. 그래서 네. 또 식상한 거 있나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g의 2분의 파이를 구하랬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2분의 파이를 넣을 수가 있겠어요. 2분의 파이 넣으면 사인 파이가 돼서 쟤는 날아가 버리니까 3이고요. 얘도 이제 파이가 돼서 제로가 돼 버리고 그럼 얘가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곱하기 4만 남을 거고요. 여기 2분의 파이 넣으면 90도니까 1 되면 어차피 1, 얘랑 더하니까 4고 2파이 뭐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차피 2파이에서 날아가 버려서 답이 마이너스 3분의 4다.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또 말씀드립니다만 1번의 답은 이건데 이렇게 안 풀어도 1번 답은 온 점수를 다 받아낼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t에다 2분의 파이 넣어서 좌표를 잡아서 막 계산해가지고 해도 감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2번을 위해서 이렇게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괜찮죠? 이해 안 되는 너무 계산이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을 텐데 다시 강조드려요. 세종대에서는 이렇게 ft가 아니라 x랑 y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얘를 y라고 줍니다. 이렇게 세종대에서. 그리고 요 위의 점을 t, ft가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뭐 x, y라고 줬다고 쳐봐요. 이제 변수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변수 혼동 안 되게 잘 사용하셔야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y 프라임처럼 들어가요. 세종대 문제 풀 때는.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수 가지고 장난질 쳐서 여러분들 하게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뭐 t하고 세타가 같이 주어져 여기 있죠, 그죠? 제가 오늘 쓰기 시켰던 것 같은데. 하여간 일단 두세 개의 문자가 동시에 등장을 할 때 처음 해볼 때는 얘를 변수로 보고 함수처럼 받아들이고 그거를 미분하거나 해서 이제 그 변수가 없어지고 나면은 다른 문자를 이제 변수 보는 새로운 함수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변수가 여러 개일 때 어떤 걸 독립 변수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걸 엄청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되고 이 함수식을 이렇게 끌고 가서 요 단계에서 대입을 하는 이런 형태의 느낌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그 아까 답을 맞추신 분들 제가 한 3분인가 여러분 거 막 제대로 본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식을 끝까지 따라가신 분은 한 분밖에 없고 처음부터 막 저 한 3개짜리 fx를 막 대입해가지고 계속 끌고 다니셨는데 답을 맞추셨더라고요. 그분 진짜 대단한 거예요. 계산 능력이. 실수를 안 하기 쉽지 않거든. 네, 어쨌거나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닫힌 구간 0부터 파이에서 gt의 최소값과 0부터 파이. 네. 이제 2번 문제가 0부터 파이까지 줬을 때 gt의 최소랑 최대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감기가 돌고 있던데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N수생들 여러분들 요새 저녁 온도가 뚝 떨어지는데 밥 먹고 밖에 싸돌아다니다가 감기 걸리기 십상입니다. 이건 작년에 경험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주일만 좀 술 자제해 주십시오. 작년에 되게 잘하던 학생이 이제 논술에 대해서 책임감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수업 좀 듣고 하고 이제 풀만하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나온다라고 확신을 줬으니까 뭔가 갑자기 확 풀어졌나 봐요. 수요일 끝나고인가 목요일 끝나고인가 다음날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왔는데 막 술 냄새를 풍기고 엎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술을 많이 먹었대. 근데 몸이 이상하대. 그러더니 뭐 나중에 연락을 어떻게 들었는데 그 친구가 감기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에 감기에 걸린 거지 뭐. 안타깝습니다. 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주의해 주세요. 제가 아까 2번을 위해서 요거 체크해 놨어요.
그 제시문에서 보면은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닫힌 구간에서 얘는 분명히 연속인 함수라서 최대 최소가 존재할 거고 극대극소와 양 끝값까지 다 확인을 해줘야 되죠. 양 끝값 확인하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프까지 그리면 베스트인데 이 문항은 아마 그래프 그리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프 그리려다 시간 다 갑니다. 세종대 기출 유형 중에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뭔가 문제를 확인하는 유형이 한 문제 정도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그래요. 물론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그리면 좋습니다. 볼게요. 저놈을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는데 아까 여기 뭐 식으로 간단히 해놓은 식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미분하려고 그러면 항들이 많잖아요. 얘를 가지고 하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확인하기 위해서 G'T를 계산을 할 겁니다. J를 이용을 해서. 그럼 얘가 F'T 분모가 제곱이 되죠. 분모가 통으로 제곱이 되고 아따 고배 미분을 해야 되니까 위에 거 미분하고 밑에 걸 그냥 둘 거예요. 위에 거 미분할게요. 그럼 고배 미분, 왼쪽 거 미분하고 t 생각합시다. 오른쪽 거 그냥 두고 더하기 왼쪽 거 그냥 두고 오른쪽 거 미분하니까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얘 미분하니까 f 프라임 위에 거 미분했고 밑에 거 그냥 두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 빼기 위에 거 그냥 두고 t의 f 프라임 마이너스 f에다가 밑에 거 미분하고 그러니까 f 더블 프라임 뭐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계산 과정만 보고 있으면 졸립니다. 저 힐끗 바스나 벌써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을 두 분이나 봤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네. 원래 이렇게 듣고 있으면 잠도 딱 잘 오고 여기 온도가 자기 딱 좋은 온도예요 항상. 그래서 분배법칙 정신 좀 차려보자. 1분 1초가 아까운 세상입니다. 이렇게 분배시켰어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t의 f 프라임의 f 더블 프라임 얘도 이렇게 가야 되니까 플러스 f의 f 더블 프라임 뭐 이렇게 되겠네요. 다행히 이제 여기 사라지는 게 보여요. 얘랑 이렇게 사라져 버리네요. 그래 놓고 나면은 좀 밑에다 써드릴게요. 분모 생략, 분모가 뭐가 제곱이 있고요. 뭐 f 더블 프라임으로 묶어내 봅시다. f 더블 프라임에 t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ft 마이너스 t배 t 뭐 이렇게 되겠어요. 이제 거기다 정리가 됐으니까 깨끗하게 쓸까? 뭐 이렇게 됩니다. g 프라임 t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왜 미분을 했다고 그랬냐면은 양쪽 끝값 말고 그 구간 내에서 벌어지는 극대극소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프라임이 제로가 되는 값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제 대입을 해야 됩니다. 이 상태로는 제로가 되는 값을 할 수가 없으니까 f 더블 프라임도 필요하네요. 여기서 한 번 더 x 미분을 때려주겠습니다. f 더블 프라임 x가 2배의 코사인 EX 이렇게 되겠죠? 맞니? 맞죠? 네. 항상 그 제곱이 들어가 있는 삼각함수랑 2배가 들어가 있는 삼각함수랑 미분할 때 실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나만 실수하나? 저는 맨날 딱 실수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 분모는 일단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f 더블 프라임이 2배 코사인 ET 중괄호 열어주고 ft에서 t를 빼줍니다. 그럼 사인 제곱 t 플러스 3t 플러스 3 뭐 이렇게 되는 모양이죠. 이것도 쓸 걸 그랬나? 분모가 똑같으니까 뭐 사인 2t 플러스 3 이거 분모는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밝혀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이거 G 더블 프라임이 아니라 G 프라임이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상식적으로 주어진 구간 안에서 얘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과정이 중요한데 근데 이런 거는 아이들이 너무 다 일괄적으로 다 못 씁니다. 생략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감점 구간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높아심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논술에서는 동점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합격 커트라인에 걸려 안정적으로 맞춘 아이들은 동점자가 거의 없고요. 커트라인에 놓여져 있는 아이들이 동점자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럼 걔네들이 이제 동점자가 생기면은 계속 걸러내야 되잖아요. 물론 단계별로 걸러내는 과정이 이미 학교에 다 나와 있지만 일단 제일 처음에 논술 점수를 다시 채점을 하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얘 답안과 얘 답안을 분간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깨끗하게 쓴 놈한테 가산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커트라인에 안 걸리시길 바라는데. 네, 볼게요. 그래서 얘가 0이 아니라는 걸 쓸 때는 뭐 ht라는 어떤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얘가 0부터 파이 구간에서 ht라는 함수가 얘는 어쨌거나 0과 1 사이를 움직이게 될 거고 얘네들이 어차피 양수인 값을 가짐으로 0이 되지 않고 3보다 큰 값을 갖는다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됩니다. 이거를 한 줄 써주고 안 써주고가 큰 차이가 있진 않는데 커트라인에 걸렸을 때는 이런 걸 쓰는 연습을 좀 해두자. G 프라임이 이쪽은 0이 될 일이 없다 그 얘기하니까 얘가 0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지. 프라임이 제로가 되는 건 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사인 ET가 제로가 되는 지점에서 G라는 놈이 극대 혹은 극소를 가질 것이다. 뭐 그러니까 G 프라임이 제로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에서 그래서 주어진 구간 안에서 코사인 ET가 제로가 되는 게 뭐가 있노? 헷갈려. 0부터 P까지인데 ET를 하게 되면은 2파이까지 움직이게 되니까 제로가 되는 지점이 두 개가 있고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3파이가 되니까 ET가 2분의 파이니까 T가 4분의 파이, T가 4분의 3파이 뭐 이렇게 있겠네요. 그죠? 여기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증간표로 극대극소 막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만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극대고 극소인지 밝힐 필요 없어. 어차피 양 끝값도 확인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그 네 개의 값 중에 가장 큰 게 최대고 가장 작은 게 최소예요. 아시죠? 그래서 g에다가 양쪽 끝값 제로를 넣었을 때, g에다가 4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g에다가 4분의 3 파이를 넣었을 때, 그리고 g에다가 파이를 넣었을 때 이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고 제일 작은 게 최소일 거다 그 얘기예요. 오우, 네.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답 좀 컨닝 좀 할게요. 계산 여러분들 뭐 저기까지 해드렸으면 다 할 수 있겠죠. g 아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실제 숫자들을. 그래서 답이 써드립니다. 이 제로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얘가 16분의 파이 마이너스 14가 나오고 얘가 8분의 3파이 플러스 14가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마지막 작성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거 답을 컨닝을 한 거고요. 거기 써드린 바대로 이제 뭐가 제일 크고 작은 거 찾아내잖아. 답 작성하실 때 최대 최소 작성을 할 때는 여러분 언제 최대가 일어나고 언제 최소가 일어나는지 꼭 밝혀주는 걸 그냥 몸에 본능적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세종대에서는 그 절대부등식 산술기하나 뭐 코시-슈발츠 부등식 이런 거 쓰는 게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럼 감만 구해놓고 나면 다 1점씩 감점돼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t가 얼마일 때 최대 얼마 이렇게 언제인지 상황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돼요. 세종대에서도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고 거의 대부분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고, 그래서 마지막 답을 작성을 할 때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면은 예시 답안에 나오는 걸 먼저 써드릴게요. 최소 값은 뒤에 4분의 3 파이로 얘가 마이너스네요. 제가 마이너스 빼먹었나 본데. 얘가 마이너스가 있냐? 마이너스 8분의 3 파이 플러스 14. 얘를 밝혀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대값은 그리고 논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글을 막 많이 쓰는 게 논술이 아니에요. 풀이를 그냥 수학적으로 식으로 논리정연하게 따라가 달라는 게 수리 논술이지 국어를 많이 써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기하 문제 같은 게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그 국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세종대에서는 국어를 많이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얘를 밝혀주셔야 돼요. 이거 안 밝히면 큰일 납니다. 최종 답안은 마지막 줄엔 이게 써 있어야 돼요. 마지막 줄에. 얘만 쓰지 말라고 당부드린 거예요. 최소값 얼마, 최대값 얼마 이렇게 쓰지 말라고 당부드린 겁니다. 네, 1점씩 까여요. 1점이 얼마나 큰지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느끼고 계실 테지만. 네, 그래서 적당히 계산 생략했는데 죄송하고 3번 문제로 갈게요. 3번 문제 읽어보니까 어디 보자. 거기서 지워야 될 게 있고 안 지워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인버스에 대해서 치환하니까 t에 f 프라임 필요하고, 네네네. 네. 뭐 얘 살려놓고 쟤 살려놓고 하면 되겠네. 나머지는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한번. 네, 별거 없어요. 그리고 첫날이랑 둘째 날은 좀 천천히 할 겁니다. 제가 근데 수요일 목요일 이때쯤부터는 좀 제가 성격이 급해져가지고 아마 좀 빠르게 할 수 있고요. 빠르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세종대에서 나올 법한 문제들을 유형을 그래도 한 문제도 빼놓지 말고 다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문제풀이 속도를 올리면서 중간에 지저분한 계산 막 생략하면서 이 문제 저 문제 이제 중요한 거 막 체크해드리면서 문제를 막 여기 실려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려는 욕심이 막 생기거든요. 그때 되면 더 정신이 못 따라오실 거니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대놓고 치환하라고 줘가지고 이 정도면 친절하죠. 이 문제 출처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작년 동국대 기출문제예요. 동국대가 세종대랑 유사한 문항이 한 문제 정도씩 겹쳐 있어요. 그렇다고 동국대 문제를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동국대에서 필요한 걸 꺼내온 거고 이거 말고는 거의 다른 문제들은 세종대랑 겹치는 유형이 없어요. 됐습니다. 볼게요. 네, 여기는 얼마나 친절하냐면은 t라고 적분 변수를 주고 여기는 x라고 막 좀 지저분하게 막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막 치환하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막 울고짖는 정도의 느낌이죠. 그래서 이 식을 풀 때 이제 f 프라임 x를 f 인버스 x를 프라임이 된다. f 인버스 x를 t라고 치환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양변에다가 f를 합성을 할 수가 있겠죠. 양변의 왼쪽에다가 합성을 할 때는 방향이 중요하죠. 왼쪽에다가 f 합성, 오른쪽에다 합성을 하면 이 기울 썼겠죠. 뭐 합성 f. 근데 제가 왼쪽에다가 합성을 했어요. 그럼 얘가 x가 남고 ft가 남겠죠. 일단 저거 먼저 할까? 그래서 양변 x 미분을 하죠. 이것도 적분 변수를 치환했으니까. 그래서 dx라는 놈이 f 프라임 t의 dt로 바뀔 거예요. 구간이 어떻게 보는지 보면은 x가 f0일 때니까 t가 0로 바로 가버리고요. x가 f 파이니까 t가 파이일 때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저 안에 게 t가 될 것이고 dx가 f 프라임 t dt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뒤에 거는 그냥 그대로 갖다 쓸게요. 0부터 파이까지 구간도 똑같고. 이거는 뭐 수능에서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울부짖고 있죠. x라고 주고 t라고 주고 치환해주세요. 막 울부짖고 있으니까. 그래서 쟤를 구간까지 똑같음으로 하나로 묶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GT를 공통인수로 묶어주면은 f 프라임 t의 마이너스 1의 DT라고 쓸 수가 있게 돼요. 이거 봐봐. 이렇게 써놓길 잘했지? 분모 약분되는 거 보이죠? 그죠? 네, 안 졸던 분이 또 졸기 시작하셨어요. 눈에 밟히지만 일단 정신 차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쭉 갑니다. 그래서
GT 자리에다가 얘를 쏙 집어넣으면은 분모가 약분되고 얘만 남아요. 그래서 t의 f 프라임 t의 ft dt 얘 집어넣으면은 분모가 약분돼 가지고 없어지고 분자만 살아남는다 이죠. 제가 그리고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항상 그 추석 때 특강 논술 특강을 하거나 지금처럼 파이널 수업을 할 때도 이 실내에는 에어컨을 좀 틀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21도나 22도로 맞춰놓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인데 그렇게 하면 조는 아이들이 확실히 조금 줄어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적분해줘야 되나? 이거 여기다가 대입을 해도 되고요. 이거 그냥 부분 적분하라고 너무 이것도 울부짖고 있어가지고 일단 얘를 이게 인테그랄을 뭐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분배가 되니까 인테그랄 두 덩이로 일단 나눠 놓고요. 실제로 얘가 사라질 수도 있고 좀 쉽게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테크닉을 씁시다. 얘가 이제 미분되기 전 상태니까 U라고 놓으면 물론 여러분들 뭐 그정 미정 막 이런 거 많이 잘 쓰잖아요, 그죠? 얘는 이제 미분된 놈이니까 미분되기 전 상태에 F가 있었을 거예요. 아 이거 또 써야 되나? 이제 이거 지워도 될 것 같은데요? 그치? 어차피 이제 F로 나타냈으니까 G는 쓸 일이 없죠 이제. 지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놈이니까 T하고 FT 0하고 파이 마이너스 이제 순서가 바뀐 놈 0부터 파이까지 FT DT 똑같은 게 있네요. 그러니까 두 배로 바뀌었겠네.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거 대입하면은 파이에 F 파이고 0 넣으면 T 때문에 어차피 0이니까 얘만 계산해주면 되네요. FT를 대입을 해줘야겠네. 사인 제곱 X T 플러스 4T 플러스 3. 그래서 이제 인테그랄은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자유롭지만 곱셈이나 제곱, 세제곱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을 배우죠. 그 얘기를 아마 이따가 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냥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만 얘기합시다. 사인 제곱 t라는 놈이 제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t로 바꿔주면은 얘가 1차식으로 떨어지므로 1차식 적분이 쉽다 그런 얘기죠. 다 알고 계신 걸 그냥 한번 얘기해봤어요. 꺽쇠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2분의 1 적분하게 되면은 2분의 t가 될 것이고요. 얘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 플러스니까 사인 2t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2배 t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가 3t가 나오겠죠. 0을 넣으면 어차피 싹 다 0이죠. 싹 다 0입니다. 그래서 파이만 넣어주면 돼요. 파이만 넣어주면 되니까 다 쓰자. 귀찮다. 이건 제로. 2파이 제곱 3파이 맞죠? 일단 이렇게 두고요. F파이를 빨리 계산해 봅시다. F파이 이쪽에다 잠깐 볼게요. 뭐 어차피 계산은 별 의미가 없는데 얘는 제로니까 얘가 4파이 플러스 3이네요. 그러니까 파이를 곱하니까 4파이 제곱 플러스 3파이 뭐 이렇게 되겠죠? 파이 제곱은 날라가고요. 3파이가 빼기 3파이 6파이니까 마이너스 머리가 안 돌아가냐? 머리가 안 돌아갈 때는 이 마이너스 4파이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답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4파이 맞네요. 너무 쉬운 계산 문제라 가지고 질문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넘겨봅시다. 그 1회차 3페이지 보시면 벌써 2023학년도 기출 문제가 보이죠. 거기 보시면은 인테그랄 1-3의 인테그랄도 보이고 1-2의 리미트도 보여요. 이 문제는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느낌이 빨리 오셔야 되고 1번 문제를 푼 거를 2번에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 아마 2번 문제 푼 과정에서 3번 문제 푸는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이죠. 이것도 합성함수, 역함수, 뭐 미분적분 관련된 문제예요. 이런 게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린 일단 1회차 2번에 있는 제시문을 읽고 풀어볼게요. 이렇게 운동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세종대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제가 이 문제를 만들어드린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변수가 2개 이상 동시에 등장할 때 한 번은 얘에 대한 함수로 봤다가 한 번은 다른 문자에 대한 함수로 보고 이런 것 좀 연습을 하라는 의미로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네, 재미가 없다. 다 너무 계산스러워서 하자. 지울게요. 이어서 갑니다.